여러분 장담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외 구매 대행 셀러, 사입하는 셀러 절반은 다 망할 겁니다. 줄폐업 예상하고요. 지금 직구 금지 시위까지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부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핵폭탄급 이슈를 총 정리해드리고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폐업 위기에 처한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요즘에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사입 등등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분들한테 좀 청천벽력 같은 핵폭탄급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 직구 금지를 규제한다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KC 인증이라는 걸 받지 않으면은 아예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론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입장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규제이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 서울경제에서 나온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네이버랑 알리의 최저가를 비교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이어폰은 25,000원인데 알리에서 사면 964원,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 있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구명복을 검색하면 16,400원이랍니다. 근데 알리에서 하면은 6,000원이 채 안 되고요. 식탁 의자가 2만원짜리가 1,400원에 판매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과장이 됐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많으면 정말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그럼 유통사들은 정말 수십 배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 그게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KC 인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뉴스 기사를 보면은 수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게 있는데 알리에서 1,000원짜리 이어폰, 방금 전에 예시로 봤던 이어폰을 수입해서 팔려면 인증이랑 컨설팅 비용까지 해서 7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항목엔 뭐가 있냐면 KC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적합성 평가, 안전 인증 등등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나가고 안전 인증도 한 최대 200만 원까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환경 부담금, 포장재 같은 거 바꾸면은 이런 비용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는 KC 인증에는 컨설팅 비용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컨설팅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한 200~300까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7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2달에서 3달. 사실 이것도 긴 편이 아니에요. 긴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요 기간도 필요하고 700만 원이라는 인증 비용까지 다 내고서 수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비싸겠죠. 그런데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KC 인증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KC 인증은 또 품목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에서는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매번 700만 원씩 들어가는 그 KC 인증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셀러에서 알리테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역차별이다. 왜 저쪽에선 KC 인증 안 받아도 우리는 팔 수 있게끔 하냐. 이런 것들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셀러가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가 더 폭리를 취할 거예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정말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역차별이라고 하냐면 이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직구로 저렴한 상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국내 산업과 시장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내야 돼요? KC 인증이 아니라 원래는 관부가세라는 걸 내야 돼요. 이게 총 결제 금액의 10%에서 20%가 더 붙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1만원짜리를 수입을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어치를 샀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관세, 부가세 같은 거를 붙어버리면은 1,000만원에 20%, 그러니까 1,200만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KC 인증을 받으면은 품목당 7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금이 크다. 이 외에도 우리가 판매할 때 또 마진 같은 거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품목들이 갑자기
확 비싸지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야만 회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국내 업체에 비해서 테무나 알리의 제품들이 한 7-80% 정도가 싸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싹 다 막아버리자라고 좀 쉬운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알리테무 해외 직구 장벽 높인다. 80개 품목 미인 증시 아예 반입을 불허해버린다. 이런 뉴스 기사가 떴었죠.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판매하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매용으로 내가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자가 사용 목적 본인 사용 목적으로 내가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몇천 원, 몇만 원 주고 샀던 사람들까지도 싹 다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조금 규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해외 직구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오히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갖고 올 때 판매하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려고 갖고 올 때는 관부가세도 면제를 해주고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것 자체를 그냥 싹 다 막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식으로 KC 인증을 받은 업체들한테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RC카, 드론,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피규어, 프라모델, 키보드, LED 쓰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미생활을 이제 금지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전자제품, 부속품들 이런 것들 금지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논란이 더 크게 된 거죠. 소비자들이 뿔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종합해봤을 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소비자가 저렴하게 사는 걸 왜 막냐 이거예요. 아까 표에서 봤듯이 25,000원짜리가 사실 알리테무를 가면은 1,000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제품이 같다고 했을 때 당연히 소비자의 어떤 권익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살 권익이 있다. 근데 너네가 이걸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비싼 제품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소소하게 사는 사람들만 규제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정작 기성세대 우리 윗세대들이 사용하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골프 용품이나 낚싯대 그리고 고가 향수들은 규제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취미로 하거나 소소하게 하는 사람들 거는 막아버리고 정작 비싼 제품들, 기성세대들이 쓰는 것들은 규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KC 인증을 그러면은 받아서 들어왔을 때 이 KC 인증을 하는 업체들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KC 인증을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이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한테 넘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제품들이 이제 KC 인증을 받게끔 되면은 당연히 정부한테 이득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곳곳이 집회가 열렸고 결국 정부에서는 4일 만에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6월에 다시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4일 만에 철회는 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6월부터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직구해서 제한을 하겠다. 이게 철회를 했는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은 어쨌든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KC 인증이 야 너네가 봤을 때 위해성 차단이 제대로 되냐? 이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KC 인증 받았던 제품들이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향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은 알죠. 이 행정이 되게 졸속 행정이고 말이 계속 바뀌어요. 뭐 이거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특히 그 워딩이 중요한데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는 맞지만 완전한 철회는 아니다
라는 게 지금 결론이고,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사태의 핵심은 소비자랑 유통사가 싸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봤을 때 지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 유통업계가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권익이 필요하다, 선택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국내 사업자가 정당하게 판매하는 국내 소상공인이나 제조사를 보면은 KC 인증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들도 내고 어렵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들이 주장하는 해외 직구 물품들, 알리테무에서는 왜 KC 인증이나 관부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입해서 내가 팔 것도 아닌데 왜 KC 인증을 받아야 하냐, 그리고 KC 인증이 실제로 효력이 있기는 하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서 이들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유통사가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KC 인증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KC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KC 인증에 대해서 좀 단점을 얘기하자면, KC 인증은 약간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증 비용이 제가 볼 땐 지나치게 비싸요. 대부분의 국내 소상공인이나 작은 제조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KC 인증을 하나 받으면 뭐예요? 어차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외에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수출할 때는 또 새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KC 인증이라는 거를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좀 간편화했으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유통업체들이랑 소비자들이랑 막 이렇게 싸우고 무슨 시위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KC 인증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내려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좋은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구매 대행 셀러는 괜찮을까? 우리 같은 판매자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하는 판매자들은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줄 수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폐업 위기에 놓였고 우린 진짜 다 망했을까요? 만약에 해당 규제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절반 이상 줄폐업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이 정책 자체는 구매 대행 셀러한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보시면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고 했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원천으로 차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품목 3가지만 정한 것이죠. 그리고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장신구 등은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들, 발암물질 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만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든 예시들은요, 일단은 지금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용이나 전기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플랫폼에서 실제로 내가 물건을 팔려고 올려놓을 때는 KC 인증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자체에서 판매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통관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이거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실제로 전기용품을 몇 가지 팔았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공지가 올라오면서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중에서 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들,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판매를 금지한다 라고 해서 물건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플랫폼에서 규제를 하고, 또 플랫폼 자체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 대행을 알려주는 분들이 이런 걸 팔 수가 없고 또 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천 차단이 되지도 않았지만, 원천 차단이 된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하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려되는 것을 꼽자면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세관에서 조사하느라
배송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해성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제품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천 차단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철회가 되거나 좀 미적지근하게 되면서 다른 품목들, 다른 카테고리들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성을 조사하느라 배송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래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 통관을 할 때 들어가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이 되던 상품들이 있어요. 지금 뉴스에 나온 것들 말고 다른 카테고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씩 뭔가 규제가 생기면은 직구가 막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그 구매 대행 업자들이 줄폐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구가 가능하지만 전부 KC 인증을 이제 받아라.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KC 인증을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KC 인증 받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좀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두 개가 아주 쌍쌍바로 합쳐지면은 불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직구 금지에 대한 소비자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직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뭐냐면 유해성 있는 제품들을 차단하겠다. 그러면 KC 인증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KC 인증도 바꿔야 되고 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다 바꾸고 또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기간에 몇 년 안에 이렇게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다 실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셀러분들은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슈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판매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 근데 저는 보다는 이 안정성 문제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면요. 중국의 짝퉁 이런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해서 지금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직구 10개들을 조사해봤더니 10개 중에 4개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암물질 논란에 알리랑 테무에서 매출액이 40% 급감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귀걸이, 어린이 장난감, 가방 엄청나게 많이 무슨 발암물질도 나오고 무슨 안 좋은 물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올라간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국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해외 직구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환이나 반품할 때 불편하고 불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KC 인증이라는 게 생겼고 사실상 저는 KC 인증도 KC 인증이지만 이걸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또 검수를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충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셀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그냥 잠깐 호기심에 써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이슈 사항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 곧 구매로 이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브랜딩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내가 상표를 출원하고 패키징을 만들고 고객 AS를 잘 해드리고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교환이나 반품을 잘 해주고 잘 쓰셨는지 물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낀다면 10,000원 줄 거를 20,000원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너무 이제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고객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중국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나는 검수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미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면 고객들한테 알려야겠죠. SNS든 상세 페이지든 여기에 있는 물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안심하셔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물건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공하는 체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 주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규제를 철회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정부 단위에서는 이런 유해성 있는 제품들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것이고 당장은 어떤 철회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결국에 다시 며칠 안 가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또 새로운 규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회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 보시고 그냥 가볍게 생각 한 번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속 주시하면서 이슈사항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